많은 분들은 불면증을 그냥 하나의 진단명으로만 생각하셔서 잠 안 오니까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깔려있는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은 불면증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들의 불면의 원인과 요즘은 10대, 20대 굉장히 많아요. 불면증.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원인이 달라요. 근력과 수면의 질이 영향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최근 얘기예요. 옛날엔 그것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듣는 신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정말 부러운 분들이 이렇게 머리만 대면 푹 자는 분들 정말 부러운데 우리 신체는 원래 나이가 들면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아진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잠을 잘 자는 법, 숙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성균관의대 신경과 주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도 불면증을 볼 수가 있고, 그죠? 네. 네, 수면 쪽을 볼 수 있고. 네. 또 교수님은 신경과 쪽이세요. 어떻게 네. 다른 거예요? 사실은 불면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많은 분들은 불면증을 그냥 하나의 진단명으로만 생각하셔서 잠 안 오니까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깔려있는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은 불면증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들의 불면의 원인과 요즘은 10대, 20대 굉장히 많아요. 불면증.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원인이 달라요. 똑같이 잠 못 들어요 혹은 너무 자주 깨요 라고 오지만 원인이 다르니까 치료가 달라야 돼요. 정신과에서는 기분장애와 연관된 불면증을 주로 보시고 네. 신경과는 기분장애 외 다른 원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더 찾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정신건강의학과는 말로 잘 치료해 주실 것 같고 신경과 교수님은 주사 놓으실 것 같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수면의학을 접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노인들의 병 네. 혹은 중장년의 갱년기병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2010년부터 그는 스마트폰 나오면서부터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생기면서부터 이 불면증의 연령대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실 액팅하고 있는 굉장히 활발한 사회활동, 뭐 학업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요. 단순히 이 불면증을 그냥 잠 못 자니까 힘들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나의 불면증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 프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알겠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불면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에 오래 있어서 잘 잤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학생들은 그 원격 수업을 했고요. 직장인은 재택을 했죠. 그러면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졌습니다. 네. 근데 원래 10대, 20대가요. 야행성이 많아요. 그런데 억지로 아침에 학교를 가야 하니까 그들이 일찍 자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네. 이게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야행성들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기 쉬워요. 그러면서 이게 습관화가 되면서 완전히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20, 30대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이 들수록 잠을 푹 못 자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죠. 노화가 정상인지 네. 비정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노화는 겪는 거고 네. 노화가 되면 뇌가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면은 잠은 못 자요. 이유 첫 번째,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저녁 시간에 밤새 높게 나오다가 아침에 뚝 떨어지는 이런 네. 패턴을 보여요. 우리 뇌에서는. 그게 그 멜라토닌 분비 시각이 불규칙해지고 나오는 용량이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뇌에서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뇌의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체시계도 있고요. 네. 그 기관 자체가 퇴행 변화를 보여요. 그래서 자고 깨는 게 불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요. 수면 질환이 증가하는데 대표적인 게 수면 호흡 장애예요. 흔히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하나의 포션이고요.
전체 다 합해서 수면 호흡 장애라고 하는데 잘 때 호흡에 조절 중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이가 가장 핵심적인 네. 주요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 마지막으로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외출량이 줄고 외출 네. 기회가 적죠. 운동량이 활동량도 좀 줄죠. 네. 근데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눈에 들어가서 그 눈에서 뇌를 통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을 그날 밤에 시켜요.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활동량이 주니까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나이 50 먹으면 벌써 근력이 감소합니다. 나이 드시면 더 감소하죠. 근력의 감소는요. 잠의 유지와 연관이 있어요. 잠이 3시간마다 깬다, 2시간마다 깬다 하는 시니어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게 근력 감소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건 원래 밤에 뇌에서부터 그 호르몬은 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나옵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이 노화하면 자연스럽게 뭐 고장 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겠죠. 일단 멜라토닌이 좀 많이 나오게 하려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밝은 햇빛을 눈에 쪼이면서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불면증은 빛과 민감해서 네. 예, 큰 관련이 있어서 네. 왜 이제 뭐 우리 흔히 이제 안대 끼고 자면 더 잘 잘 수 있고 커튼 하면 더 잘 잘 수 있고 그건 밤 그런데- 얘기죠. 근데 오히려 아침에는 햇빛을 봐야 아침에는 되는군요. 그러니까 빛 조절은요 하루가 달라요. 하루 네. 내에서 아침에는 밝은 빛을 쪼여야 되는 거고요. 네. 저녁 시간에는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실내 불 끄고 핸드폰도 접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밤에 멜라토닌 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샤피엔스가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살았던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러든 저러든 잘 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네. 개인의 취약성이 다 있어요. 수면에 대해서도. 근데 본인이 커피를 오후에 마시면 잠이 안 온다. 내가 밤 늦게까지 뭔가 야근하고 하면 그날 밤은 꼭 너무 피곤하지만 못 자더라 네. 라고 한다면 빛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고 멜라토닌이 좀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양배추나 마늘 먹으면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아니요. 그렇지 그런 건 않습니다. 아니고. 그렇지 그 않습니다. 말씀은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아침에 햇볕 잘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녁 시간에 네. 멜라토닌 분비되는 시각이요. 네.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네. 예를 들어 내가 규칙적으로 밤 11시에 자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분한테서 멜라토닌 분비 시각은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 8시 반이죠. 네. 그 즈음에는 네. 전혀 빛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전에 이미 불을 꺼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멜라토닌 분비는 빛에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천장불 다 끄는 건 물론이거니와 많은 분이 텔레비전 켜놓는 건 어때요? 네. 그것도 영향받는 사람이 있고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블루 컷을 넣어도요. 가까이 보잖아요. 네. 눈에 직접 들어가죠. 상당히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잠드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 네. 우선은 어떤 분들은 잠은 잘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잠이 이어지지가 않고 자꾸 깨요. 혹은 다음날 선잠 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전에 본인이 봤던 스마트폰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수면에 좋다는 건 당연할 거고 내가 10시에 잠자든 12시에 잠자든 2시간 전쯤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나오게끔 조금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근력은 처음 들어봅니다. 제 불면증 환자들이요 왔을 네. 때 다 매 수년씩 앓고 온 분들이 운동 뭐 하세요? 걸어요. 하루에 2시간 걸어요. 3시간 걸어요. 네. 만보 걸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하지만 잠은 못 자요. 이유는 유산소 그 정도 하는 것은요. 기본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플러스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력과 수면의 질이 영향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최근 얘기예요. 옛날엔 그것도 몰랐어요. 네. 왜 나이가 들면 조각잠이 생기지? 조각잠 뭔지 아시죠? 네, 네. 3시간 자고 깨서 1시간 못 자고 다시 2시간 자고 또 깨고 그런 나이 들어 생기는 건데 그런 분들이 낮에 꼭 졸아요. 텔레비 보다가 졸고 당연한 오후에 거 졸고. 아닙니까? 밤에 숙면을 못하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잠이 깨지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낮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조각이 왜 날까요?예요. 그것은 근력과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근력이 보강되면 확실히 줄어요. 단순히 유산소 운동 걷거나 수영하시거나 뭐 산에 가거나 이거 좋지만 근력 운동해야 한다. 그 유산소 운동으로 내가 못 자던 분이 잘 자게 됐다. 오케이, 좋아요.
네. 좋은데 네. 그렇게 해도 저는 잠이 안 와요. 이거 운동하는 건 맞는 거예요? 라고 항의하는 분이 있다면 네. 근력 운동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보면 첫 문장이 저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다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한데 불행한 가정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잘 자는 분들은 그냥 잘 자요. 근데 불면증 걸린 분들은 잘 못 자는 분들은 정말 1000가지 이유로 못 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원인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면 잘 자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여쭤볼게요. 그 교수님 유튜브를 좀 봤어요. 수면에 사이클이 있다. 그거 얼추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면 사이클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수면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눈 감고 자려고 하고 잠이 들랑말랑 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게 1단계 잠이에요. 네. 그러다가 그 잠에서 성공적으로 깨지 않고 넘어가면은 2단계 잠이 돼요. 2단계 잠은 진짜 잠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깨어도 깨지 않는 그 잠이고 호흡, 맥박, 심박수가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 잠이 2단계가 가장 길어요. 아까 그 1단계는 전체 수면의 10%가 넘어가면은 잠들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2단계는 전체 수면의 한 50% 정도 성인 기준이에요. 차지하고요. 그 2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넘어가면 3단계 잠이 나와요. 이 잠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깊은 잠이에요. 그건 뇌파로 측정했을 때 아주 느린 파가 나오는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혈압이나 맥박이나 심장 박동수 같은 게 더 안정화되고요. 네. 정말 깨어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가 낮에 들었던 정보를 뇌에 저장시키는 기억력의 가장 중요한 강화 역할을 3단계가 해요. 그런데 그 3단계가 또 성공적으로 지나가면 그 다음에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꿈잠이 나옵니다. 네. 그 3단계 잠은요. 어른의 경우 전체 10%인데 애들은 그게 원래 30%씩 나오기 때문에 애들은 업어가도 모르죠. 네. 잠이 잘 깊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들수록 잠의 깊이가 얕아진다. 잠기가 밝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3단계 잠이 줄어서 그래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줄고 술과 커피 같은 환경에 의해서도 줄고 수면 장애 때문에도 줄고 3단계가 제일 먼저 줄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이게 피곤함이 안 가신다고 자꾸나 느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그 3단계 잠의 특징, 아까 기억력도 말씀드렸지만 근골격계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잘 잔 느낌. 그런 느낌을 언제 가져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못 느끼죠. 되게 막 몸이 막 좀 뻐근하다라고 느끼는 거. 근이완이 안 돼서 그런 거는 3단계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렘 수면. 그러니까 이게 빠른 눈동자 움직임 잠이고요. 굉장히 특이해요. 뇌파는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활발합니다. 꿈꾸는 잠이에요. 이때는 특징이 또 하나가 눈동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하고요.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 외에는 다 마비예요. 가요 눌려 보셨어요, 예전에? 네. 예. 피곤하면 눌리는 거 보통 사람들도. 뇌는 깼잖아요.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포스럽고 약간 숨도 막히는 것 같고 그게 바로 렘 수면에서 가위 눌리는 게 렘에서 그냥 웨이킹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수면의 25% 차지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감정 순화 그리고 기억력 강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면 사이클 1이에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90분에서 150분 정도. 그러면 하룻밤에 3번에서 3번, 4번 이 사이클이 5번. 온다. 네. 어떤 사람은 3단계가 부족할 거고 어떤 사람은 4단 그 렘 수면까지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이클이 90분, 120분 정도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5개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4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렘에서 이제 원으로 넘어갈 다음 거 넘어갈 때요. 이게 끊겨요. 그 다음에 2번 끊기고. 그러니까 2시간마다 깬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수면 사이클마다 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깨는 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데 그게 팍 깨느냐 얇게 깨면서 다시 또 숙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확 깨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죠. 갔다 와서 도로 잠들기가 수월하면 넘어가는데 안 되죠. 어느 순간. 30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바로 그거를 근력이 좀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근력이 약하면 그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끊기죠. 신경과에서 그래서 이런 검사를 했더니 불면증입니다. 이렇게가 진단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불면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데요. 뭐 잠들기 어렵다. 정도의 문제라. 자주 깬다.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난다.
아니면 잘 잔 것 같은데 선잠 자고 잔 것 같지도 않다. 이게 몽땅 다 불면이에요. 그런데 그 증상이 네. 만성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발생하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성불면증의 가장 큰 우리가 어떤 기준점은요. 이게 병인가 아닌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예요. 그것 때문에 낮에 졸리고 피곤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짜증이 많아졌어요. 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뭐 처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면증의 결과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가 호소하고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주 3회 3개월 이상 되면은 이것은 치료해야 될 만성 불면증이죠. 일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일하려면 커피를 잔뜩 또 마셔야 되고 네. 카페인에 의존해서 좀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되고 현대인이 저 같은 90%가. 직업이 네, 글 쓰거나 진행할 때 집중해야 되니까 더 커피를 마시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숙면이 안 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게 영향을 미치고. 기자분들이나 의사분들이나 불규칙하게 살잖아요. 네. 그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네. 그때는 잘 몰랐죠. 젊으니까 그냥 1박 2일 일해도 2박 3일 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나이 먹으면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면서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너무 몇 년간 수년간 잠 못 자는 사람들은요. 나이 먹으면 꼭 티가 나요. 꼭 잠- 빚으로 와요. 그게. 부채처럼.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네. 많이 고생하세요. 그래 결국은 잠이 보약이다. 오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잠을 푹 못 주무셔서 또는 불면증을 앓고 계셔서 볼 텐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네. 요즘 수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무분별하게 많아서 환자분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이게 어떻게 이거 내가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고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요즘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잘못된 정보 너무 많고요. 과한 정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도 그 걱정을 해서 가능한 한 정말 팩트만 네. 환자들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불안감도 아까 제 기분장애가 그러니까요. 불면의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제 환자들의 반은 건강 염려증으로 와요. 제가 그래서 반의 환자들한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의 루틴인데 네. 단서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수면에 대한 평가는 하고 나서 해야 돼요. 평가는 하고 네. 수면 습관, 수면의 패턴 혹은 수면의 품질까지 다 보고 이 정도면 연령 대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덜어야 되는데 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대.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네.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서 제가 이런 유튜브든 방송이든 나오는 이유는 조금 더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조금 잘못된 게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와요. 라는 굉장히 그 네. 레토릭은 네. 되게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겁을 먹으며 수면 유도제는 괜찮고 수면제는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저한테 확인받는 분 되게 많은데요. 세상에 나쁜 약은 없어요. 오남용이 있을 뿐이거든요. 명언입니다. 네.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원인 결과가 아니라 수면제를 먹어야 할 정도의 뇌의 상태가 원인이 뭐든 간에 그 어떤 것이 치매를 위험도를 높인다는 뜻인데 네.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나올 때 그 연구가 나왔는데 방송에서 수면제 먹었던 그룹이 더 치매 유발률이 높았다. 이거를 약 먹으면 치매돼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뽑으시니까 이게 그대로 모든 일반인들한테. 약은 수면제는 그렇게 독약이고 치매를 부르는데요. 술 먹으면 그렇게 잘 자요. 술 먹는 네.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진짜 많이 물어봐요. 네. 아니 술 먹으면 좀 잠 쉽게 드니까. 예, 이완도 되는 것 네. 같고 잠이 쉽게 드는 것 같고 그 설명해 드릴게요. 술은 최악이고요. 약은 차악이에요. 네. 술이 최악인 이유 수면에 있어서 아까 제가 왜 잠을 잘 잔다고 느끼냐면요. 술을 먹으면 아까 제가 수면 사이클 얘기하면서 렘 수면이 사이클마다 들어있거든요.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이 많고요. 네. 수면의 초반에 깊은 잠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첫 사이클을 놓치면 너무 늦게 자면 깊은 잠이 원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술을 먹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서의 렘 수면을 억제해요. 즉 꿈도 없이 잘 자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4시간 정도 지나면 술 때문에 잠이 확 깨요. 네.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슬립 사이클의 렘 수면을 반동으로 확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이. 그래서 새벽 3시에 확 깹니다. 네. 물론 왕창 먹으면 뇌가 마취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침까지 자긴 하지만 그거는 뭐 더 나쁜 거고요. 네, 네. 그게 급성 효과고요. 술을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주 3회 소주 한 병씩 20년 뇌가 망가져요. 어디가 망가지냐면 호흡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수면 호흡 장애가 굉장히 자주 오죠. 술 먹는 사람이 코를 골잖아요. 그거는 술 먹으니까. 근데 코골이 사이사이에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이 있는데 많은 분이 무호흡증은 이렇게 안 쉬는 네, 것만 무호흡이라 네. 생각해요.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나 코 안 건데 저기 무호흡증 없대. 네. 그거를 보면 다행이고요. 없대 코만 건데 아니에요. 코골이 사이에 조용히 숨을 안 쉬어요. 조용. 그거는 환자도 모르고 베드 파트너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심장혈관, 뇌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불면도 오지만 다른 질병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을 엄청나게 만드는데 그때가 보통 남성분들은 50세 넘어가면서 그게 탁탁탁탁 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직장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오는구나. 또 있겠지만 네. 사실은 30대, 20대부터 먹었던 그 술이 뇌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일을 벌이는데 많이 봤습니다. 치매 오는 건 60, 70대예요. 근데 50대부터 건강에 문제가 남자 갱년기가 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술 마시고 이제 푹 자는 것 같지만 깬 듯 만 듯한 그 렘 수면 시간이 오히려 서너 시간 없으니까 자는 것 같지 사실은 깊이 자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술이 깨면서 그냥 확 깨버릴 수 있다. 그것도 있고요. 네. 잘 때 호흡을 약간 억제해서 네. 분명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남성들은 30대부터 있어요. 많고 적고의 차이인데 네. 악화시켜요. 그날 밤에. 그래서 더 신체 기관을 손상시키는데 그게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네. 근데 50이 되면서 이제 확 드러나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게 오래가면 우리 신체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게 가장 심각합니까? 심장혈관과 뇌혈관에 질환이 생겨요. 심장혈관이 뭐냐면요. 스텐트. 네. 스텐트. 예, 동맥경화증이 생기고요. 네. 또 부정맥도 없다가 생기고 있는 게 악화되고 뇌혈관 질환이 뇌졸중 중풍이에요. 그 질병이 오죠. 네. 혈압도 올라가고요. 괜히 여쭤봤나 싶습니다. 네. 걱정이 확 당도 생깁니다. 네. 근데 인간이 신이 그렇게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적정 수면 시간이 딱 나옵니까? 뭐 의학적으로는 몇 시간이라고 네, 합니까? 있어요. 몇 있어요. 몇 시간이요? 성인의 경우는 18세 이상 네. 7에서 9시간. 아무리 슬립테크가 발전해도요. 네. 사람이 자야 되는 어떤 일정 수면 시간을 네. 미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없어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잘 잘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거 절대 좋은 정답이 아니다. 이제 운동하면 유산소 운동하면 당연히 잘 잘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아주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그밖에 잘 자는 방법을 좀 하나하나씩 설명 좀 해주시죠. 앞에 네. 말씀드린 거 다 포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네, 네. 드리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치면요.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라고 얘기해요. 네. 잘 자려면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규칙성이에요. 네. 우리 몸은요. 뇌를 포함 규칙성을 가장 선호해요. 나의 모든 기관이 있잖아요. 뇌, 심장, 모든 장기, 피부, 모든 이런 것들이 네. 다 각자의 신호를 갖고 있어요. 생체의 신호. 각자의 신호가 있고요. 그 신호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사인 곡수처럼 이렇게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동을 칩니다. 파동이 줄어서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장기에 다 있는데 이게 파동이 크고 정확해야만 그 기관의 베스트 퍼포먼스거든요. 네. 그런데 그 파동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성이에요. 그건 규칙성이고요. 반드시 지구의 순리에 순응을 해야 돼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요. 해가 지면 자야 되거든요. 자연의 순리에. 그게 자연의 순리에 가장 순응해야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요. 그래서 제가 규칙성을 얘기하는 거고
규칙성을 얘기할 때 생활 습관을 가장 기본되는 건 자고 깨는 시간이 비교적 일정해야 되는데 네.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침상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이 그 연령에 맞게 적절해야 된다. 그 시간대가 적절해야 된다. 매일 새벽 3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전 규칙적이에요.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적절한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교대 근무나 네.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생활의 문제이긴데 그거 말고도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아시잖아요. 네, 네. 너무 시차 힘드신 분 많고 나이 먹으면 시차 더 힘들어져요. 네. 근데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대, 즉 침상에 들어있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 나는 걸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의 심장혈관 질환이 3배 이상, 그리고 조기 사망률 50세 이하 2배 이상. 그만큼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잠을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은 밥도 그렇게 먹어요. 식사도 그렇죠. 불규칙합니다. 밤에 일하시는 뭐 간호사분들, 경찰분들 수도 없이 많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식사 시간이 당연히 뭐 당연히 불규칙해요. 네. 그러면 내 소화기관에 소화액이 나오는 시간도 네. 불규칙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기관들이 규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시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멜라토닌도 뭐 뇌에서 완전히 헷갈려 버리겠네요. 그럼요. 엉망진창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교대 근무가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열외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집단이에요. 네. 근데 그거 말고요. 그냥 본인이 생활 습관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진 말아야 되고 자는 시간 왔다 갔다 식사 시간 왔다 갔다 또 많이 먹지도 않아요. 살은 계속 쪄요. 그런 분들이 네. 살이 찌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굉장히 이른 나이, 성인병이라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거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작되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작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엄청나고 네. 사회적 버든이 돼요. 불면증의 어떤 분들은 네. 기분장애 없는데 굉장히 뇌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타고나기를 조금 그렇게 타고나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여자들은 갱년기 남사들은 뭐 50세 이상 네. 되면서 더 잠 못 자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못 자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래 좀 체질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완이 잘 안 돼요. 근육 이완이. 네. 늘 긴장. 네. 낮에도 긴장. 낮에 늘 긴장하고 있는 이렇게 어깨 올라가 있는 분. 그래서 여기 너무 아프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텐 호흡 같은 걸 이용해서 이완하는 걸 일부러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땅거미만 지면 겁이 나고 덜컥 겁이 나고 긴장이 확 올라가요. 오늘 또 어떻게 자지? 오늘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걱정에 걱정으로. 그런 분들은 이완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분만 불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시차가 안 사회적 시차 때문에 올빼미족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잠 못 자요. 그런 사람들은 이완이 답이 아니고 다른 수면 치료, 생체시계 리듬 바꾸는 치료해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잘 자는 법 첫 번째가 규칙성 갖는다. 네. 네. 그거면 거의 50% 해결돼요. 네. 그것만으로도. 네. 근데 엄청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는다면 노력하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 또 해요. 거기 연결된 건데 저는 주중에 11시에서 6시, 5시까지 잡니다. 5시에 깨야 돼요. 출근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길게 자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거를 캐치업 슬립이라 그래요. 부족한 잠을 주말에 보충하는 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물어봐요. 수면 시간대가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10시까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싶은 시간대에 네. 늦게 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극복하려면 취침 시간 11시였다 주중이. 주말도 11시로 가야 되고요. 더 길게 자라고요. 8시, 9시 오케이 좋아요. 본인이 잠이 풀릴 때까지 피곤함이 풀릴 때까지. 하지만 취침 시작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시차가 없고 그래야 월요병이 없다. 만약에 그분이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근데 나는 새벽 3시부터 10시까지 자는데 안 돼 하고 자니까 빛이 안 들어오고 10시에 일어나면 햇빛 딱 봐가지고 멜라토닌이 나한테 딱 그 시간만 3시간 뒤로 했을 뿐이야. 나름 규칙성을 지켜 이렇게 말한다면요. 네. 아니고요. 아까 제가 수면 사이클에서 네. 첫 번째 수면 사이클에서 깊은 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가면 깊은 잠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많은 분이 저는 맨날 새벽 3시에 자요. 저 깊은 잠 새벽 3시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암이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10시에 들어가는 빛은요. 눈에
썩 도움이 안 되고요. 그게 또 그래요? 왜냐하면 데드존이라고 그래서 네. 빛이 들어가도 내 생체 시계에 작동을 하는 시간대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시간 정도, 해 떨어지고 한 3시간 정도예요. 이 천지의 이 삼라만상에 제일 복잡한 게 우리 뇌 같아요. 정말. 뭐 이제 뇌과학을 하시니까 예. 신경과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수면이 정말 네. 복잡해요. 많은 분이 수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한 가지 솔루션으로 모든 당연하죠. 불면증을 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불면증 있는 분들과 정말 밀접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낮잠입니다. 피곤하니까 낮잠을 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점심 먹고 30분 잠깐 자는 게 보약 같다고 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나 또 밤에 숙면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균형점을 찾는 거겠지만. 네. 낮잠이 필요하다는 것은, 졸리다라는 것은 밤잠이 시간이 짧거나 품질이 나빠서 그런 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체 리듬이 아까 제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깨어나서 한 8시간 후, 즉 점심 먹고 나서 1-2시간 이내에 이 올라가던 파동이 깨어났을 때 점점 올라가다가 맞아요. 점심 먹고 내려가는 내려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스럽게 낮잠이든 휴식이든 취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간대가 너무 늦게 오후 4시, 네. 저녁 7시, 저녁 먹고 조는 거 이런 거는 반드시 그날 밤에 그날 잠에 밤에 영향을 영향을 주겠죠. 주죠. 네. 그런데 아까 8시간 후 점심 먹고 1시간 이내, 그러니까 낮 1시, 2시 이때는 오히려 낮잠을 자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유드리고 불면증 환자가 그 뇌 예민하신 분들은요. 저는 낮에 잠이 안 와요.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 눈이 뻑뻑하고 아파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면 정해준 시간을 두고 30분만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계세요. 자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때 살짝 스테이지 1으로 자요. 1단계로.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많은 분이 잠은요. 푹 6시간을 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3단계 잠으로 근데 자야 제가 된다고 잘못 생각해요. 이해했네요. 아까 이제 램 가기 전에 1, 2, 이렇게 1, 2, 3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3단계가 그 1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푹 자니까. 깊이 잠드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낮잠이 나오면 안 돼요. 물론 낮잠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밤에. 네네. 근데 지금 1단계만 좀 자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낮에는요. 하시니까. 낮에는요. 낮에는요. 그러니까 낮에 푹 자려고 하지 말고 네, 그 눈만 이제 우리 감고 사이클이 좀 계시라. 낮아졌을 때 잠깐 쉬거나 정말 자는 둥 마는 둥만 해도 괜찮다. 충분해요. 근데 그게 30분 넘어가서 꿈꾸는 네. 분 있어요. 꿈 나온다, 꿈꾼다는 분 있어요. 네.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건 또 슬립 이너시아라고 그래서 더 피곤해요. 네. 그래서 꿈꾸면 안 돼요. 30분 이내에 알람하고 점심 때 일어나요. 잠깐 자는 거 좋은데 너무 깊게 가진 마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네. 힘듭니다. 커피는 각성을 일으키는 아데노신에 대한 관련된 음식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필요하고요. 저도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마셔요. 그래서 현대인의 거의 표상 같은 거죠.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각성도를 올리니까. 그러다가 이 커피가 8시간 지속하는 사람도 있고 12시간 가는 사람도 있고 4시간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반 감기는 4시간 반인데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나면 원래 사이클 내려오는 시기인데 피곤한데 오후에 잘 수는 없다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죠. 네. 다시 오후 시간을 늙혀가는데 아까 제가 12시간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낮 12시에 먹잖아요. 밤 12시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저 잠든 머리만 대면 자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네. 계속 깰 거예요. 선잠을 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여기 근골격계 피로가 안 풀릴 거예요. 커피 때문에. 네.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는 드시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커피를 먹어도 잘 자고 깨는 것도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그냥 드세요. 라고 얘기를 저희 하죠. 아들요. 네. 공부 좀 해라고 커피 잔뜩 먹고 배불러서 자거든요. 네, 그건 젊은 타고난 사람인데 커피 감수성이요. 네. 40세부터 바뀌어요. 정말 젊었을 때는 아드님이 어릴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입니다. 네. 예, 그런 친구들은 몇 잔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40이 딱 넘어가면 저 옛날에 10잔 먹었어요. 이런 분 되게 많은데 어느 순간 석 잔에도 힘들고. 그럼요. 예, 아유. 바뀝니다. 네. 그래서 커피 안 좋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빛 조절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던 아침에 밝은 빛, 저녁에는 빛 제한. 자기 전에 안대 저는 오케이 좋아요. 네. 안대 좋아요. 암막 커튼 네. 좋아요. 네. 잠 못 주무신 분들은 암막 커튼이나 안대 좋다 이 말씀이죠. 네. 뭐 귀마개 다 좋아요. 네. 약간 딴 얘기. 어떤 분들이 화이트 노이즈,
ASMR 네, 이거 네. 어때요? 많이 물어봐요. 그거 듣고 잠이 잘 오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그걸 한번 들어볼까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요. 저는 이렇게 영어 드라마만 틀어놓으면 잠이 오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무슨 뭐 유튜브 그래요? 틀어놓고 잔다. 그게 위안이 되는데. 굉장히 많고요. 네. 그게 머릿속 복잡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네. 자꾸 잡생각이 막 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틀어놓으면은 그냥 잘 수 있다. 네. 좋아요. 그런데 단 빛 나오지 않게 엎어놓고. 네. 빛은 그럼 정말 중요하군요. 빛은 네. 정말 최악이에요. 네. 소리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권유드리고 그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술과 커피는 쥐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운동이죠. 사실 운동 더 중요하긴 한데 우선 네 번째를 뺐고요. 네. 유산소 7,000 걸어요.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 기본 7,000. 7,000보는 7,000보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 우리가 워낙 너무 네. 저는 기본이 자동차. 안 되는 사람이네요. 네, 7,000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몇 보를 걷는 것보다 내 건강 상태에 맞춰 걷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제가 항상 아침에 한번 걷고요. 해 떨어지고 식사 끝나고 한번 걸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걸을 때는 다리나 뭐 신장에 제한이 없다는 한이에요. 숨이 약간 이렇게. 그래서 옆 사람이 얘기하는 게 힘들 정도. 뛸 필요까지는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 정도의 빠르기를 해야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그거 하시고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데 근력 운동 하자 그러면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거 해야 돼요? 뭐 저 이거 아령하고 프레스 좀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근력은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력 운동은 돈 주고 하는 거예요. 트레이너한테 네. 나의 몸에 맞는 근력 운동을 배워서 그거에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해야 안 다쳐요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처음에 한 번이라도 배우시면 또 나머지는 처음에 트레이너분들에게 잘 배우시면 나머지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그렇기도 제대로 하고, 운동하는 법을 배우시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굉장히 몸감 되게 많이 하는데 전 나이 드신 시니어 모아놓고 그런 근육 운동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복지가 아닐까. 네. 의료비 그럼, 부담, 네. 저 감소. 아파트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거 많고요. 네. 네. 이도저도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럼 처방해야죠. 처방. 네. 약 먹는 건 어때요? 어떤 약을 처방하고 예. 뭐 어떤 부작용이 있고 네.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건 뭐 먹으면 돼요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제일 좋은 거는요. 네. 저녁 식사 끝나고 네. 취침하기까지 최소한 3시간의 단식이 가장 좋아요. 저녁 식사를 7시에 내가 11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8시, 9시. 최소한 저녁 7시에 숟가락 넣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속을 완전히 비우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많은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디저트 먹는다. 요즘은 그걸 많이 안 해요. 아니까. 네. 물이 몸에 좋다고 어느 유튜브에 나왔대요. 식사 끝나고 자기 전에 물을 2컵을 벌컥벌컥 먹고 주무시고 화장실 3번 간다고 컴플레인 하세요. 물은 좋아요. 몸에 네. 좋아서 많이 먹는 거 권유하는데 저녁 식사 전에 드시고 저녁에 자기 전 약 드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 먹는 물만 조금 드시고 네.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야식이 최악으로 나쁘거든요. 밤 10시에 먹는 거, 11시에 먹는 거. 그때 샐러드 먹는 사람은 없어요. 피자나 햄버거나 그렇죠. 이런 걸 먹죠. 라면이나 치킨 먹죠. 굉장히 그게 지방기가 많아서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리고 10시에 먹고 11시, 12시에 너무 피곤하니까 잔단 말이에요. 피곤하니까 뇌는 자는데 이미 소화기관은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아침인가? 그리고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내내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작동시키려면 뇌가 깨 있어야 되거든요. 반은 깨고 반은 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 자는 거겠습니까? 사실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와요. 예. 그거 제가 제 책에 썼는데 네. 속이고 있어요. 지금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가요? 술 먹으면 잘 자고 배고프면 못 잔다는 뇌를 속이는 거라서 네. 3시간을 그거를 습관을 들이시면 이게 훨씬 편안하고요. 다음날 훨씬 몸이 쾌적해요. 네. 그 5가지가 제가 권고하는 잘 자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5가지는요. 네. 아주 일반적인 얘기고요. 수면 질환이 끼어 있으면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고 근지럽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다리 두들기는 사람 네. 올라와서 내 다리 좀 밟아라. 너무 다리가 불편하다.
라고 하는 것, 네. 그것 때문에 못 자는 것, 하지, 불안, 증후군, 다리가 불편하지만 뇌의 병, 그 병은요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네. 도파민 부족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병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뇌가 많이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알츠하이머, 파킨슨 되신 분들은요. 네. 뇌가 그냥 슬립 사이클이 그냥 깨져요. 계속 깨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선망이 생겨서 딴소리 막 하시고 네. 다음날 낮에 자고 이게 해서 보호자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꼭 보호자뿐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도 밤에 그런 분들은 약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참 예민한 사람들 중에서 불안장애나 네. 이런 분들은 우울해서 그런 분들 약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불면증의 원인은 밝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잠을 잘 자게 하는 약을 처방하실지 아니면 이게 불안해서 왔다면 많은 불면증은 불안해서 올 테니까요. 불안해서 왔다면 불안을 먼저 그럴 수도 완화해야 있고요. 되는 거잖아요. 수면 호흡장애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되게 네. 많아요. 그런 경우 또 그 처방을 해야 되고요. 양압기를 써야 되고요. 네. 다리 불편해서 그 약 먹어야 되고요. 아. 또는 생체 리듬이 올빼미족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제 시간에 못 자거든요. 네. 멜라토닌 주고 아침에 비치료해야 되고요. 불면증의 치료는 하나가 아니에요. 원인에 따라 다르고 네. 또는 복합 치료가 필요하고 요새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래서 그게 네. 디지털 치료기로 나왔다고 굉장히 요즘 선전을 많이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인지, 잘못된 행동 그거를 커렉션 해주는 고쳐주는 1:1 상담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그런 것도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데 초반에는 약을 좀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약을 경악시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불면증인지 다른 치료해야 되는 불면증인지를 반드시 원인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앞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신경과에서는 불면증이라는 걸 어떻게 그 진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할 때 교수님이 그 일상에 이러이러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치면 일단 불면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셨는데 불면증이 그러면 이제 잠 잘 오는 약 처방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만 그러면 정말 수십 가지의 처방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정말 개인형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의료진을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걸 그냥 기능식품으로 해결한다거나 네. 생약 성분으로 해결한다거나 혹은 유튜브를 보고 그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들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전에 불면증에 대한. 자기 전에 물 먹어라. 물 그리고 어떤 네. 뭐 상추가 들어있는 거 네. 무슨 뭐 이것만 먹으면 꿀잠을 자요. 뭐 이런 거 선전도 많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잠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잠 줄이고 일하고 잠 줄이고 공부하고 진짜 잠은 죽어서 자면 돼. 네. 이런 세대에 어쩌면 사당 이런 오락 세대를 세대죠. 살아온 사당 오락. 대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잠은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50세 이상 분들이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주면 1시, 2시에 막 자요. 아침 6시 일어나시는 분이.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늦게 자요? 자는 시간 너무 아까워요. 제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하세요? 그러면 뭐 유튜브 보고 뭐 릴렉스하는 시간이 더 좋긴 한데요. 네. 수면 시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식이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자요? 네. 숙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 수면 교과서에는 꿀잠이란 말도 없고 숙면이란 말도 없어요. 나와 있는 건 유일하게 건강한 잠이에요. 네. 건강한 잠. 건강한 잠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두 번째는 그 수면 시간 동안 양질의 수면의 품질. 네. 세 번째는 그 수면이 적절하고도 규칙적으로 자는가. 네. 이 3가지를 만족하면 되고요. 여기에는 나의 느낌이 들어있잖아요. 아침에 잘 잔 느낌이 나요. 푹 잤어요. 이 느낌은 다 배제예요. 그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게 채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건강한 잠이 이후에 뇌 건강이나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신과대화 시간에는 잠의 건강, 건강한 잠에 대해서 성균관대 의대신경과의 주은영 교수님의 말씀,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